이번 책은 윌리엄 골딩의 상속자들입니다. 엄기니는 안지연입니다. 자, 표지 그림은요, 에건 슐레의 웅크림입니다. 책날개 부분을 보면요, 윌리엄 골딩은 1911년 영국 코넬주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영문학을 공부했고요. 2차 세계대전에 해군에 참전해 그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호 격침 및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교사로 일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의 첫 작품 그 1954년 파리 대왕을 출간했고요. 이 파리 대왕을 통해 그 외딴 섬에 고립된 소년들이 원시적인 야만 상태로 퇴행해가는 과정을 그렸고요. 인간 사회를 우화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영화와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그 파리 대왕은 그 원작에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든 영화여서 그 영화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낀다는 작품 이 상속자들 1955년에 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핀처 마틴 자유낙하 첨탑 피라미드 그리고 노스의 나비라는 희곡과 에세이집 핫게이츠 그리고 1980년 출간된 작품 그 통과 제의로 부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여름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네요. 저는요, 그 앞에서 리뷰했던 그 핀처 마틴 그 작품도요, 읽고 난 후 그 오랫동안 잔상이 남았었거든요. 그 온 힘을 다해 그 들숨 날숨 한번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그 사생결투하는 그 첫 장면에서 시작해서 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에서 그 홀로 그 자연과 대결하면서 그 나쁜 남자로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를 그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그 한 인간의 끝장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작품. 그 다음에 또 그 파리 대왕에서도요, 그 날 것 그대로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마주하면서 그 나중에 독자로서 그 동정심이 일어나도록 그런 어떤 그 폭력성 같은 거를 잘 보여주었다는 그런 생각이 오래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그가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했던 이 상속자들을 읽었는데요. 이 상속자들에서는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요. 그 원시 인류의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그 순수와 그 잔인함의 대결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주 잔잔하게 전개되면서 그 네안데르탈인 그 공동체의 이동에서 원시 자연의 순수성과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 맥박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적이면서도요, 동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텅 빈 그 겨울의 혹독함에서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발끝으로 그 땅 속에서 어떤 생생한 생명의 그 살아남을 느낀다고 할까? 그 다음에 나무 끝에서 그 손끝으로 그 꿈틀대는 생명의 기운이 그 가득 차오르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그런 묘사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생명 존중의 질서가 그 네안데르탈인의 가족에게서 퍼져 나온다면 그 자연의 파괴와 욕망 분출 같은 그런 무질서가요, 그 사피엔스 집단에서 그것도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눈을 통해서 그 독자는 읽게 되는데요. 그 숲속에서 엿보는 그 순진무구한 그 눈동자를 통해서 그 순수한 네안데르탈인의 눈을 통해서 그 놀라움과 그 호기심 반으로 이 두 인종의 첫 대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인종의 첫 대면은 비극적 대면입니다. 그 원시와 문명의 세계였는데요. 그 우리가 그들의 그 대면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게 비극적 종말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죠. 여기에서 그 사피엔스의 문명은 어떤 잔인함과 폭력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의 이 공동체 일원을 그 한 명씩 희생시키는, 그래서 그 납치당한 이 두 아이를 숲속에서 되찾기 위해서 그 속이 타들어가는 심경으로 애타게 그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모색하며 지켜보는 이 네안데르탈인 부부, 그 로크와 그 파의 그 순진무구한 이들의 그 몸동작에서 그 어떤 용맹성과 그들의 날랜 그 동작이 느껴지면서요, 어떤 터져 나오는 원시의 힘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저는 또한 남자와 그 여자의 시선과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반응 행동으로 아주 그 작가가 어떤 생생한 묘사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그 순진무구와 야만의 폭력이 깃든 그 문명의 잔인함의 대결을 펼쳐주었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 사피엔스의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작품 중에서 뭐냐면 형제 살해범, 그 사피엔스를 형제 살해범으로 그 설명한 그 부분이요, 같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마치기 전에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로 한번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요, 지금 네안데르탈인 어린이의 상상도거든요. 그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일부 네안데르탈인은 하얀 피부의 금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이 오늘날의 시체 안치소의 시체로 등장하더라도 그곳 병리학자는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이미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약 7만 년 전 그 동부 아프리카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에서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죠. 심지어 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뇌가 더 컸으며 추운 기후에 더 잘 적응했는데, 어떻게 이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자, 이게 두 가지 상충하는 이론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배 이론. 이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인데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인간 집단들과 교배했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 이종 교배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그 유라시아인의 그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혼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에렉투스의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대립되는 견해가 바로 교체 이론인데요. 자, 이 교체 이론은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 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채취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집단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죽거나 살해되자 그 유전자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0년에 끝이 났죠. 이 4년간의 연구 끝에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발표된 것인데요. 자, 오늘날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지닌 인간 고유의 DNA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 DNA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안데르탈인과 이 데니소바인은 오늘날 우리의 게놈의 아주 작은 양만 기여했기 때문에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 종의 합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피엔스는 이 기술과 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덕분에 사냥과 채취에 더 능숙했고 이들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네안데르탈인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그 집단의 크기는 줄어들고 서서히 죽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웃의 사피엔스 집단에 합류한 한두 명을 제외하면 그 예외적인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폭력과 대량 학살을 유발했다는 것인데요. 그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요.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토착 인류가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호모 솔로엔시스의 마지막 흔적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모 데니소바는 그 직후 사라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만 년 전 증발했다. 플로레스 제도의 난쟁이 비슷한 인류는 약 12,000년 전 사라졌다. 그들은 약간의 뼈와 석기 그리고 우리 DNA에 약간의 유전자를 남겼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없이 남겼다. 그들은 또한 우리를 최후의 인간 종인 호모 사피엔스를 뒤에 남겼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혀 다른 오지의 서식지에 그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인간 종들을 망각 속으로 밀어넣었을까? 튼튼하고 머리가 좋으며 추위에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은 어째서 우리의
맹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까? 논쟁은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해답은 바로 이런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언어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